1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생중계가 허용된 배경이 매우 의심스럽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재판 생중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공개합니다. 박근혜 재판 TV로 생중계, 법원에서는 생중계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규칙을 수정한 셈인데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시체에 칼질하는 거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민재판은 벌써 한 번 받았는데 다시 공개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데 그거 할 수 없는 거 아이가?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건 좀 잔인하다. 이미 자기들은 쫓아내고 집권하고 자기들 할 걸 다 했는데 이제 또 시체에 칼질하겠다. 좀 잔인하다는 생각입니다. 집권 여당에서는 아니다.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만을 공개하는 것인데도 자유한국당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이번 사법부의 하급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생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성희 위원님, 사법부에서 1, 2심, 주요 사건의 1, 2심 재판의 일부를 생중계로 공개하겠다라고 규칙을 일종의 바꾼 셈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8월 10월로 예정돼 있는 직전에 규칙을 수정한 까닭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8월 초에 이제 이 규칙이 개정이 되면 첫 번째 재판,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중요한 사안이니까 두 개밖에 더 있으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부회장하고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이제 결국은 선고 판결만 공개하겠다는 건데 참 논란이 많습니다. 고민이 깊어요. 우리 논설위원실에서도 회의를 했는데 정확히 절반으로 갈립니다. 5대5로 갈렸다. 예. 이게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 지금 얘기한 대로 참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영빈법에서는 공개를 합니다. 예. 미국 특히 우리가 O.J. 심슨 같은 재판 같은 경우는 일일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다 보도가 돼서 미디어와 이 사법부의 그 믹스로 그 어떤 혼합으로 한 미국 사회의 어떤 치부를 보여줬다 그런 비판도 있었는데 또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유럽이나 일본은 공개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일부 공개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제 생각만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고민이 깊었어요. 예. 판사 2,9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저는 사법부가 반대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판사의 73%인가요? 73%인가? 79%인가가 이거를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원장도 이런 어떤 판사들의 의견까지 취합해서 이거를 공개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요 사건의 선고 재판에 한해서 아마 공개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정성희 위원께서는 공개해도 된다, TV 생중계 괜찮다라는 입장이시고, 김명인 박사님, 네. 재계 관계자가 공개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여론 재판도 아니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겠느냐,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겠느냐, 뭐 이런 목소리도 냈어요. 찬반 양론이 팽팽했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서도 한 번에 이 내용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1심 선고부터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최종적인 그 최종 변론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붙었는데, 결과론적으로 1심 선고까지 공개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논란의 소지가 적을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한 논리를 구성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중요한 사실에 한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요한 사실, 얼마나 공익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판장이 판단하게 되는데 그 재판장의 재량으로 판단이 가능하겠냐, 그 중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면은 오히려 지금 여론재판, 인민재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목전해둔 이 시점에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시점, 그러니까 규칙을 바꾼 시점에 의도성이 있는 건 아니냐. 8월 1일에 공표가 예. 되고 나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아마 8월 중순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아마 첫 번째 이 생중계로 허용되는 재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될 확률이 높은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라는 거는 뇌물죄로 연결돼 있어서 바로 연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좀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게 지금 반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1심 선고라는 과정들이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가 되게 되는데 여론전을 통해 갖고서는 사실 재판의 선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던 날 8대0 만장일치 판결이 나오게 됐는데 이게 전 국민적인 생중계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8대0이었을까, 7대1이었을까, 6대2였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탄핵 선고 때 만약에 생중계가 안 됐다면 8대0까지는 안 가고 한 6대2까지는 갔을 거다. 저는 당연히 탄핵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예.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국민적 여론의 최종 선고가 일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반 양론이 뜨겁게 맞붙고 있는 게 현재 사실인 것 같아요. 야, 이게 지금 두 분의 의견만 들어봤는데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다라고 뭐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이슈인데 김우식 교수님, 홍준표 대표가 조금 전에 인민재판, 시체의 칼질, 뭐 하여튼 굉장히 센 워딩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자유한국당 지금 야당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이제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과거 장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계속 꺼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부의 정당성을 계속 강화시키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의도로 비치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뭐 정말 인민재판 부관 참시 또 시체 칼대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충분히 야당 입장에서는 골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이 국민적 차원에서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생중계로 선고를 중계를 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찬성을 하는 게 국민적으로 관심 있는 사안이라는 건 뭡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한번 끊어보자라고는 국민적인 경각심을 한번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정농단에 대한 잘못된 이 헌정 질서 유린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경각심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서 선고를 하는 것도 생중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여론의 어떤 그 방향에 따라서 재판관이 판결문을 읽을 때 카메라가 있을 때 없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도 사전 토크할 때는 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자기 속내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딱 카메라에 불 들어오면 말할 때 점잖게 해야 되고 국민들 생각해야 되고 시청자를 생각해야 되고 지지자를 생각해야 되고 반대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토크 때와 본격 토크가 다르듯이 정말 그래서 우리는 사전 토크가 더 재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생중계를 해버리면 예. 판사하시는 분이 정말 그 카메라가 켜졌을 때 또 켜지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자기가 일관되게 자기 양심과 신념에 따라서 재판관으로 살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만 담보가 된다면 저는 공개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